근데 사실은 장비가 문무겸비가 맞아. 소설에서는 장비가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는 장비도 되게 리더십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니 소설의 장비는 저 부하들 하도 패가지고 부하한테 죽음을 당하는데 실제로도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는 건 정사에도 나와 있고. 팩트. 그러면 저기 장비는 부하들한테는 좀 세게 했는데 사대부라든가 좀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했다. 되게 잘했다.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준이는 MC라고 적어놨어. MC야. MC인데 개그맨으로 많이 알잖아. 개그맨으로 나갈까봐. 왜냐면 요즘 친구들은 헛준하면 개그맨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 개그맨 아니야? 뭉치야? 뭉치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KBS 공채 예를 들면 KBS는 안 돼. 우리 후배는 아니야. 뭐 M본부에 녹화를 하러 가면 M본부의 선배님들이 야, 너 KBS냐 SBS냐? 그래. K본부로 가면 야, 너 MBC냐 SBS냐? SBS 가면 KBS냐 MBC냐? 나도 너 MBC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나는 그냥 느낌적으로 KBS 공채인 줄 알았어. 그냥 느낌적으로. 단 한 번도 개그 프로에 나가본 적도 없고 시험을 본 적도 없어. 진짜 우리 쪽인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전혀 방송하고 상관이 없던 대학생 시절에 라디오 DJ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발달된 직업인 스트리머라고 있어. 1인 방송. 맞아. 그걸 나는 2000년대 초에 시작을 했어. 아니 근데 그 1인 방송을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방송에 진출을 하게 됐어? 1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 시청자 중에, 청취자 중에 게임 방송 PD가 있었어. 너 한 번만 와서 오디션 한번 봐라. 그래서 게임 방송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가 또 K본부의 천하무적 야구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있었어. 근데 맞아. 거기에 수근이도 캐스터를 한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엄청 캐스터를 봤어. 맞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캐스터가 바뀐다. 맞아. 그래서 내가 아는 유일한 KBS PD님한테 전화를 했어. 요즘에 그 야구 방송 하던데 그 혹시 바꾸다 할 사람 더 이상 없으면 저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 감독님이 호동에도 잘 아는 김석인 감독. 그래서 그래, 아유 어차피 뭐 얘들 와서도 좀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와서 해라. 그 딱 첫 방송을 하고 내 목숨을 걸고 했지. 진짜 잘했어. 거기에서 내가 고정이 됐지. 준이가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오디오가 너무 좋아. 발음이 딱딱 잘 들리라. 너무 재밌게 잘하고. 그때 일화가 있어. SBS에서는 스타킹을 하고 있었어. MBC에서는 무한도전을 하고 있었어. 그렇지. KBS 주말 예능은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2% 3%였어. 맞아. 근데 천하무적 야구단이 시작하고 엄청 7% 10%. 무한도전과 천하무적 야구단과 스타킹이 14 이렇게 됐던 적이 있어. 근데 아는 감독님이 상을 당하셔서 가서 이제 열심히 내가 돕고 있었는데 호동이가 앉아 있었어. 또 왔다. 호준아, 일로 와봐라. 호준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와봐라. 앉아. 스타킹 알지? 알죠, 형님. 스타킹으로 와라. 진짜? 나는 그때 동시간대에 방송 중에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MC를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허준을 보고 준아 잘 지내라. 이쪽으로 와서 앉아봐라. 야 따뜻하다. 잘 지내나 안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호동이 눈에 들면 최고야. 이 바닥에서는 무조건 그럼. 솔깃했어. 완전 블루오션이지. 야, 그럼. 근데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하고 있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시간대 갈 수가 없잖아. 갈수 없지.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로 형님을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가셨어. 이 조문 오신 분들이 다 가셨어. 다 갔어? 앉아서 앞에 다른 분이랑 앉아서 안 온다 이거지. 스타팅인데 고정인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감독님이 나오셔서 호동이 가라. 그래서 가라. 본인까지 가면서도 안 온다 이거지.
진짜 내가 맞네. 허준을 취한 거야. 그리워했네. 취한 거라고. 아, 근데 나를 너무 예뻐해줬어. 너무너무 예뻐해줬어. 같은 말 종이의 똑같이 그림의 하고. 그림이고 마음의 그림에는 그리움이야. 내가 마음속에 호준을 그림을 그렸는데 아, 나는 정말 돈 되는 건 다 해봤어. 뭐 건강방송, 뭐 맞아. 약학방송, 뭐 의학방송, 그리고 뭐 날씨, 스포츠, 게임, 영화. 진짜 뭐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다 했는데 와, 준이가 어쨌든 전쟁사 쪽에 쭉 진행을 진짜 아주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역사 관련은 특히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 당연히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사실 밀리터리, 역사 이 두 분야에 공통점이 있어. 뭐야? 매니아 분들이 정말 많아. 맞아. 어. 그리고 이 매니아 분들은 모르고 떠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셔. 난리 나지. 난리 나지.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분야는 용환이나 승병이처럼 진짜 파고들어서 역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언어를 알아듣는 준비를 많이 했어. 그래서 알아듣고 풀어서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그 준비를 많이 해. 용환이가 처음부터 알아듣기 편하게 좀 얘기하지. 왜 이렇게, 야, 외국어도 아니고 왜 걸러서 옆으로 가? 직업 얘기하고 있는데 용환이는 직업이 소장으로 해놨어, 소장. 군인 출신이야? 영화이 재밌나 보다. 아 근데 원래는 대학에 있었는데 좀 나와서 다양하게 폭넓게 살아보고 싶다 해서 학교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렸어요. 소장 사학과 출신이지. 사학과 출신이지. 역사 전공 사학. 사학과인데 장훈이 선배야. 원래는 연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신학과 나오고 이제 사학을 다시 또 해서 이제 사실은 학부 전공이 2개. 졸업을 하고 다시 입학을 했다고? 그때 이제 학사 편입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그냥 연대를 그럼 2번 졸업한 거야? 그렇지. 대학원 석사. 우리나라 지금 전쟁사에서 우리 용환이가 지금 탑이 전체 1등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1등만 배출한 학생. 아, 그 1등을 아니 근데 사실 용환이가 전쟁 광으로 또 유명하더라고. 전쟁 맞아? 그 전쟁 광이 아니라 전쟁사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원래는 이제 내 전공은 정도전부터 세종까지 성종까지 조선의 이게 국가 제도인데 조선의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14세기의 전쟁이었어. 그러니까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을 겪으니까 야,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군대를 바꿔야겠다. 군대를 바꾸려니 세금도 바꿔야지. 세금을 더 거둘려니 산업도 발전시켜야지. 군대에서 봉사한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냐 하니까 신분 제도도 바꿔야 돼. 이렇게 되니까 국가의 모든 제도를 다 바꿔야 돼서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께서 뭐 법 만들고 하는 게 사실은 전쟁의 배경이었는데 세종대왕 이미지 하면은 왠지 공부만 하는 거지. 좀 문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은 세종이 평생 동안 가장 공들인 게 군사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재밌다. 이 전쟁사로 군사제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군사제도 겸해서 하다가 또 어찌어찌 하다가 전쟁사까지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용환이가 나랑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 한 프로를 준비하는데 원서를 막 20권씩 사서 읽는 거야, 용환이가. 그래서 책값이 감당이 안 돼서 프로그램에서 책값을 대줬어. 다 공짜로 얻었네, 그래도 용환이. 용환이 용이해. 정말. 그때부터 약간 나도 이거 깡을 하나 뭐 이렇게 많이 사실은. 아 그러네.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국가거든. 보면은 학생들이 세대별로 이 전쟁에 대한 분명한 시각 차이가 좀 생길 것 같거든. 그치. 다를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전쟁이란 건 아무래도 끔찍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뭐 나라를 갖다 바치고 뭐 그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비겁해 보이지만 실제 일이 터지면 인간은 둘로 딱 나뉘어. 싸우자와 싸우지 말자. 근데 이거는 역사 속에서 바뀌질 않아. 용환이 싸우자야, 싸우지 말자야? 여기 싸우자 있거든, 우리는 항상. 부정 싸우자 있거든. 여기는 무조건 싸우자. 우리는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 맞지만 말자. 아니 죽지 말자. 죽지 말자. 나도 싸우자 이렇게.
특성이 있어 그래. 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주국방이야. 내가 정말 능력이 되면 그래 자신 있으면 덤벼봐. 근데 나 이 정도 강한데 덤빌 수 있어? 라는 위치가 되면 다른 국가들이 함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못했지. 그러니까 싸우자라는 게 너 나랑 싸울래? 내가 네 땅 뺏어 먹을 건데 라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자는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적어도 너희 팔다리 정도는 부러질 걸 이렇게 되면 못 쳐들어온다는 거야. 진정한 MC네 호준. 야. 주제를 주니까 쉽게 입체적으로 딱 설명해. 이게 사실 전문가분들은 하는 언어가 좀 달라서 그거를 이제 대중분들한테 맞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역할이라고. 무슨 비교하냐? 허준은 좀 큰일 나겠다. 순이. 용환이의 별명은 삼국지 아저씨라. 아이들이 져준 것 같다 이거는. 그런 거 같아. 아이들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늙은 아저씨가 좋다. 주디가 졌어. 나하고 제일 처음 이제 전쟁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뭐든 물어보면 나오는 거야. 정말 전쟁사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뭐든 자판기처럼 나와. 근데 삼국지를 좋아하잖아 우리들은. 삼국지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물어봤어. 근데 팩폭 아저씨야. 왜? 그건 정사가 아니야. 소설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정색을 듣고 이거는요 물어보다가 아이 삼국지 아저씨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삼국지 아저씨한테 뭐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 우리가 아는 삼국지 연의랑은 정사는 많이 다르지. 그러니까 역사는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게 역사고 그렇지. 소설은 있었으면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게 소설이지. 그래서 삼국지 시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삼국이 다이나믹하게 싸우던 시절이니까 인물도 많이 나오고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해. 왜냐하면 삼국 시대는 내전이 있고 나라가 다 이제 전체 신분이 다 뒤집어지는 시대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도 굉장히 많고 당시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했나 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이몽룡과 춘향이가 실존 인물인데 둘이서 뭐 나중에 이혼했다 그러면 우리가 슬프잖아. 그러니까 혼자 너무 좋아했어. 역사는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소설에서는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아름답게. 이렇게 자꾸 이제 아니 그러면 나는 소리를 팩션 픽션 중에 팩션. 그렇죠. 삼국지 얘기가 계속 아니래. 하고 듣고 싶은 얘기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조조가 되게 나쁜 사람으로 사실은 알려 있잖아. 근데 삼국지를 다 읽어보고 삼국지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최종 승자는 조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아? 최종 조조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최종 승자는 아니고 하마이가 최종 승자 아니야? 장훈이는 약간 역사를 잘하는 그렇게 조조 욕 바가지로 먹고 후세에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몇 대 못 가다가 사마이가 내름 다 그렇지. 다시 갔는데 그럼 사마이가 승자 아니야? 사실은 삼국지의 매력이 이제 주인공은 사실 조조, 유비, 송건인데 세 사람 다 결정적인 승자는 아닌 것이지. 그게 매력인 거죠. 누군가 완전히 이겼으면 재미가 좀 없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조조가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이게 난세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다 나쁜 놈이야. 어디가 무슨 포인트야? 삼국지 아저씨는 삼국지 아저씨는 이야기가 끝나면 웃어. 그게 엔딩 포인트야. 이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슬프자. 그럴 줄 알아. 나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체형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 니는 참 삼국지의 그 몸매를 겸비한 장비한다. 이 사람 삼국지 본 사람 아니야. 몸무를 겸비하지 않았거든. 눈밖에 없어. 계속 갖다 붙여놨지. 몸매를 겸비한 장비. 그런 캐릭터라고 얘기하는데 무만 겸비한 거야? 이 맞는 얘기인가? 내가 볼 때는 그 장비보다 여포가 올려. 무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무의 신, 그렇지. 전투력만 따지면 삼국지 전체 1위. 이야, 여보. 근데 머리는 전혀 그렇지, 왜냐면 강압성이 있거든. 자외선, 강압선
머리는 장비나 여포나 또 왜냐면 사실 또 현실로 봤을 때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것도 어렵거든. 그럼 내가 저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돼준대. 근데 나한테 많은 걸 주겠대.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확 배신해. 야, 진짜 비슷한 삶을 사네. 여보라고. 나중에 버리잖아. 많이 안 좋은 사람인데. 싱크로율이 야 천하무로 근데 사실은 장비가 문무겸비가 맞아. 소설에서는 장비가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는 장비도 되게 리더십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니 소설의 장비는 현실의 결국에 최후에 최고. 저 부하들 하도 패가지고 술 먹고 패다 부하가 이거 아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못해 먹겠다. 부하한테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을 당한. 이거 아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못해 먹겠다. 부하한테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을 당한. 죽음을 당한. 근데 그건 소설이 아니잖아. 항상 뒤에. 조심해라. 아 근데 이제 현실에서 장비가 부하들을 좀 세게 다뤘다라고 돼 있고 술이 좀 이게 버릇이 나빴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는 건 정사에도 나와 있고 그 팩트. 그러면 잘 당하죠. 암산? 암살.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암살. 암살로. 차는데 아니 말. 근데 저기 장비는 부하들한테는 좀 세게 했는데 사대부라든가 좀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했다. 되게 잘했다. 정말 소름돋아. 진짜. 환생했어, 환생했어. 환생했어. 장비가 그래도 따뜻했네. 왜냐면 본인이 강한 사람한테 따뜻하고 장비가 본인 강한 사람한테만 따뜻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고 그대로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방심하고 혹시나 자만할까봐 우리는 새벽이지만 신청자분들은 오후 6시다 방심하지 말자. 근데 그 아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네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안 했어. 한 방에 보내라. 뒤에서 아 그럼 삼국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 명씩 나와가지고 1대1. 1대1로 붙고 죽으면 바로 대역. 야 해가지고 가잖아. 그건 다 뻥이야? 그런 거는 거의 없어. 관우가 이렇게 거기 말 저 타고 이렇게 누구야 가잖아. 가가지고 다 베고 막 맞아. 그런 거 거의 없어. 근데 무조건 이제 그냥 특별한 단체지. 경우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알량을 죽일 때는 알량 문출. 워낙 소수 정예로 돌격을 했어. 그러니까 관우가 그땐 젊었을 때고 싸움을 잘하니까 소수가 돌격해서 적의 지휘관을 죽인다 어떤 요즘 말로 하면 특공 작전 같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때 보면 뒤에 막 수백만 군을 딱 근데 대장들만 그래서 나와가지고 앞에 막 이러고 가서 죽이면은 와 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없고 에이씨. 아이, 제가 뻥쟁이를 그걸 보고 내가 살아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응원했는데. 장비 어디야 장판파인가 어디 앞에서 무슨 100만을 막았네 뭐 어쩌네 그거 나오잖아. 장판파 사건은 진짜 있었는데 있었어? 있었는데 이제 거기 100만이 뻥이고 조조가 오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장판파가 얕은 계율인데 거기서 막은 건 맞는데 기록으로 추정해 보면은 당시에 조조군이 대군이 아니라 유비를 잡겠다고 좀 빠른 경기병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지치고 병력도 적은데 저 앞에 센 애가 호동이 같은 애가 딱 막고 있으니까 충성심이 부족한 거지. 우리가 여기 가서 안 갔다. 굳이 쟤랑 붙어야 되냐. 용환이가 정리해준 가장 깔끔한 말이 있어. 이거 혼자서 막 100만을 막아서 딱 칵 오잖아. 하면 다 가짜. 칵 하면 가짜. 칵 가짜. 제갈량이 막 동남풍에서 바람이 샥 하면 가짜. 그럼 너희들은 이거 진짜 셋 다 관심이 많잖아. 너희들 생각하는 그럼 최고의 명장은 누구야? 삼국지만뿐만 아니라 그럼 통틀어서. 통틀어서. 내 마음속의 로망은 한니발. 한니발. 카르타고라는 사실 무역으로 돈을 벌었지 강대국이 아니란 말이야.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던 한니발이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그냥 마음껏 휘젓고 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그랬던 장군이 한니발. 카르타고가 지금 저기 아니야? 멸망했지. 튀니지. 맞아. 저기 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니발은 사실 이 고국의 지원 없이 혼자서 혈혈단신 로마로 넘어와서 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정말 외롭게 싸웠거든. 그 모습이 야, 뭐 성공은 못했지만은 정말 멋있다 그 생각을 했었어. 그럼 준이는? 이걸 너무 나한테는 당연한 거라서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럼 용환이는? 근데 이게 사실 누가 최고냐는 거는 사실 판정하기가 어려운데 모든 이제 전쟁사라는 것도 이제 후에 장군들이 배워. 그러면 가장 모델링이 되는 1번이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더. 한니발도 알렉산더를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 보통 장군들이 좀 어떤 특화된 능력이 있는데 어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덕을 보여줬던 게 알렉산더야. 그리고 알렉산더가 주는 교훈은 지금까지도 다 적용이 돼. 기갑전, 뭐 전격전, 심지어 공중전에까지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내 직속 상관으로 온다면 이 사람은 진짜 나는 아니다. 장비지 뭐 최악이지. 장비 그렇다 치고 뭐 왜냐면 다 아니까. 모든 명장 밑에 있으면 다 죽을 고생이야. 그렇네. 질문 자체가 이건 안 좋은 거야. 고생 많지. 같이 뭔가 명장과 함께 명예를 얻으려면 주국각으로 모시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언제 그래. 궁금한 게 그런 사람 없어. 진짜 역사적으로 되게 정말 명장으로 알려져 있고 너무 훌륭하다라고 칭송받는데 실제로는 인성이 너무 별로인 사람. 오. 미국 장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야? 우리가 아는. 메가더? 메가더. 그러면 와 서해로 진격. 인천으로 진격하라. 어마어마한 장군인 것 같잖아. 원수잖아. 전 미군과 연합군을 이끄는 원수잖아. 그치. 근데 전선에서 걸어다니는 사진이 있어. 이 사진이 왜 남는 걸까? 원래 미국은 육군이 배를 타면은 무조건 배의 선임이 대장이야. 배를 병장이 모는데 메가더가 사성 장군이 탔어. 근데 그래도 미군은 병장이 마음이야. 가다 보니까 수심이 좀 낮은 거야. 그래서 상륙점을 저 모래까지 내어줘야 되는데 물에서 세우더니 내리라고 그랬어. 메가더가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래도 겁은 맞으니까 화는 났지만 꾹 참고 내려서 걸었어. 그걸 사진을 딱 찍었는데 분노에 얼굴이 화가 나고 하늘을 약간 째려보면서 무릎에 있는 물을 걷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이 장군이 이렇게 멋있구나. 그런 의지가 아니었었던 거야.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메가더는 꼭 상륙점 중간에 내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적군이 저기 있잖아. 사성 장군이 총 맞으면 어떡해? 그렇지. 난리가 나잖아. 그럼. 가자. 사진 찍어. 이러고 다니신 거야.